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2월 6일 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2부 방송은요, 조금은 밝은 내용, 긍정적인 소식들로 채워나갈까 합니다. 일부 방송에서 너무 좀 우울한 이러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고요. 자, 2부에서는 조금 더 희망찬 내용,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여기 관련된 기사들을 모아놨거든요. 조금은 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뉴스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기 전에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주은 다행 포트폴리오의 네 번째 투자 종목 선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려 16,000명이나 되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투표에 기꺼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은 차이를 주면서 결과가 종료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랩이라는 종목은 10%의 투표율에 불과했고요. 우버가 16%, 디즈니가 34%의 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반면 1위 종목인 에어비앤비는요, 무려 전체 투표 수의 40%를 가져가면서 당당 네 번째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투표의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미주은 다행 포트폴리오의 그 성장 모습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하이스트 컨빅션 스톡, 즉 터픽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요, 헤딩 인투 디셈버,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매수해야 할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번에 리프레시를 했다. 다시 한번 정비했다는 거죠.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탑 US 스톡 픽, 즉 미국에 있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리스트로 정리했다,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이 리스트에 추가된 종목이 3개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탑픽 리스트에 포함이 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먼저 35개의 아웃퍼폼 레이트를 받고 있는 주식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종목들을 선정한 그 방법은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겠죠. 보통 주식 투자 기관에서는요, 애널리스트들이 산업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담당하는 그 애널리스트, 아니면 이커머스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뭐 메드텍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넘버 원 픽, 탑픽만 모아서 리스트를 정리한 거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리스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선정한 탑픽 리스트는요, 12개월을 타임 호라이즌으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12개월을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3개의 종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이 필요 없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두 번째는 헬스텍 컴퍼니인 아코레이드,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스플렁크가 이번에 새롭게 이 리스트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리스트 중에 탑 10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코레이드죠. 아까 얘기한 주식이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 스플렁크, 네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고요. 다섯 번째는 스퀘어, 여섯 번째는 싱크로니 파이낸셜, 다음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기업이죠. 초콜릿을 만드는 헐시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류회사죠. PVH, 그리고 아홉 번째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줄여서 UPS고요. 마지막으로 대번 에너지. 이렇게 10 종목이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한 탑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사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JP 모간이라는 투자 기관이 알려주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입니다. 자, 이번에 JP 모간이 정리해주고 있는 리스트에는 탑 인터넷 스톡이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인데요, 2022년에 들어서,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JP 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탑 인터넷 애널리스트, 따라서 각 분야에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지만
그 중에서 인터넷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 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과를 많이 내는 좀 멋진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전문가가 이번에 그가 지금 인터넷 섹터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전망도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2022년에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가장 좋아 보이는 토픽을 우리한테 전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2021년에는 bifurcation, 즉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bifurcation이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코비드-19이 이렇게 만연되면서 인터넷 그 종목들이 두 갈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목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전문가는 JP 모간의 더그 아모스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그 스테이 앳 홈 트렌드의 힘을 얻으면서 굉장히 좀 많은 혜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서 굉장히 오히려 타격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격을 받은 종목들 역시도 최근 들어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는 추세는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요, 새로운 그로스의 드라이버를 찾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빅테크에 그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 사업도 굉장히 좋지만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본력을 이용하고 또 인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분야의 비즈니스를 계속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메가테크 기업들, 즉 빵이라고 부르는 요 기업들이요, 계속해서 인베스트, 투자를 하고 있다. 롱텀을 보면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어에 넘어서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추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추세를 우리가 트렌드를 마음에 두면서 JP 모간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주식이 가장 좋은 투자 종목이라고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펠로톤이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인데 JP 모간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버, 세 번째는 트위터고요. 네 번째가 넷플릭스, 다섯 번째가 메타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메타 플랫폼하고 아마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어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요 말이 지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 소셜 미디어 그룹의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커머스 1등에서 안주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배송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면에서 이 두 기업이 선정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버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우버 이츠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죠. 따라서 그냥 음식 배달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마리화나라든지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프로덕트라든지 여러 가지 배달할 수 있는 종목을 확장시켜 나간다. 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리스트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모간 스탠리인데요. 모간 스탠리에서는 이번에 여러 개의 종목을 리스트로 묶어서 우리한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종목을 찍어서 이 종목이 정말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UiPath고요. 자, 이렇게 UiPath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 UiPath가 오버웨이트로 업그레이드 됐다. 원래는 이제 홀드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수 의견으로 바꿔줬고요.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74라는 굉장히 높은 프라이스 타겟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요 44.32거든요. 따라서 74 나누기 44.32 하면요, 자, 무려 주가가 66.96%, 즉 67%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전망이 좋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은 키스 와이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키스 와이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하고 있다. 뭐를 걱정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다. 어디 쪽으로 진출을 하냐면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보틱이라 그러면 보통 로봇 태권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로보틱은 사무 자동화에 쓰이는 그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줄여서 우리가 RPA라고 부르는 건데 간단한 사무 그 작업을 대신해서 해주는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RPA 시장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세일즈포스 그리고 서비스나우 같은 좀 대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의 위험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요, 이러한 그 걱정들은 오버로 간과하고 있다. 뭐를 간과하고 있냐면 이 RPA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명이 들어와도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RPA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UiPath는요, RPA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사무 작업만 도와주는 기업이 이 UiPath지만 나중에 가면요, 이 기업이 필요한 모든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임무가 좀 확장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와이즈라는 그 투자 전문가에 따르면 RPA 시장이요, 지금 현재는 2빌리언에 불과하다. 20억 달러에 불과하죠. 하지만 나중에 56빌리언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커다란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굉장히 UiPath를 좋게 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틱 오토메이션에 국한되지 않고요, 상당히 앞으로 사무실 자동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는요, 지금 15빌리언보다 커다란 상황이고, 그리고 2025년이 되면 40빌리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RPA 시장만 56빌리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이 40빌리언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96빌리언 정도 되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바로 UiPath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UiPath는 이미 RPA 시장에서는 마켓 리더다. 1등 기업이란 얘기죠. 지금 시장 점유율이 32%라는 굉장히 좀 커다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더욱이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근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Chief Information Officer, 우리가 각 기업에서 IT를 담당하는 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Chief Information Officer들이 굉장히 UiPath를 선호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다른 기업들보다 UiPath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모간 스탠리에 일하고 있는 온 CIO, 따라서 모간 스탠리에서 IT를 담당하고 있는 그 CIO가 서베이를 좀 진행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탑 플랫폼 그 오토메이션이 만약에 이 사무 자동화가 진행돼서 통합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이 그 CIO들이 가장 선택하고자 하는 이런 플랫폼이 바로 UiPath다라고 좀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기업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IT 전문가들이 굉장히 UiPath를 선호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마켓 리더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텀, 그러니까 짧은 기간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럼피니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출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많은 경쟁 기업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프라이싱 프레셔. 이렇게 경쟁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가격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한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RPA 시장이 얼마나 내구성이 강화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즈라는 전문가는요, 이러한 그 리스크들이 이미 UiPath의 주가에 잘 반영이 돼 있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는요,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죠, 찰리 먼거가 등장을 하고요. 찰리 먼거가 주장하기를 코스트코가 최근 들어서 이커머스 쪽에서 1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아마존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한테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바이스 체어맨, 부회장이죠. 부회장님이신 찰리 먼거가 이번에 칭찬을 하고 있다. 코스트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멤버십 온리, 따라서 멤버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죠.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buy in bulk다. 이게 하나하나씩 낱개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규모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찰리 먼거가 예상하기로는요, 이러한 디스카운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 코스트코라는 기업이 결국은 아마존을 위협할 것이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아마존보다는 코스트코를 더 선호한다라고 그의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코스트코를 걱정해야 된다, 공포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요, 이 아마존이라는 이커머스 기업을 오프라인 기업들이 걱정해야 된다, 공포심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결국 굉장히 커다란 인터넷 플레이어, 이커머스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사람들, 소비자들이 코스트코를 굉장히 좀 믿는다. 요거에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퍼체싱 파워, 구매력이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커머스 쪽에도 굉장히 강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변함없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코스트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매출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18.13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15.7% 정도 성장한 수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가스, 그러니까 개솔린이죠. 그리고 FX라는 것은 Foreign Exchange Rate를 얘기합니다. 환율을 제외하고 나면, 배제하고 나면 9.2%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 1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코스트코보다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분기별로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세도 좋고, 거기에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업체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커머스 쪽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는 모습에 봐서도 그렇고 코스트코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 이러한 투자처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러한 그 찰리 먼거 같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기사를 읽어드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은요,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금요일날 3.5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어떤 소식이 하나 있었냐면, 이번에 웨타 디지털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 클로징이니까 인수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큰 인수건이 하나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2% 이상 떨어졌다. 결국은 3.6%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죠. In the wake of라는 것은 뭐뭐의 여파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여파냐면 인수권을 마무리한 여파로 빠졌다. 이번에 인수한 기업의 이름은 웨타 디지털이고요. 피터 잭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 것 같습니다. 12월 1일부로 인수 합병이 마무리가 됐는데 전체 기업을 다 인수한 것은 아니고요. 파트니까 그 중에 기업 중에 일부만 가져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요, U가 티커 네임이고 이 기업이 하는 일은 뭐냐면 디벨롭먼트 툴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게임 엔진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게임 엔진이 뭐냐면 디벨로퍼들이 들어가서 한 가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들, 플랫폼을 게임 엔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보통 무료로 이러한 게임 엔진을 제공하고 나중에 이 개발자들이 아주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수입이 창출되면요, 나중에 수입을 일정 부분 가져오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일정 부분 나지 않으면 10만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0만 달러 정도를 창출하지 못하면 그때까지는 무료로 그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게끔 놔준다. 따라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내가 어느 정도 히트작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런 비용 없이 게임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게임 그 툴을 제공하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1.6 빌리언을 들여서 좀 인수를 한 기업의 이름이 웨타고요. 이 웨타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툴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도 이번에 인수를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타 디지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지잖아요. 이 기업이 비주얼 에펙트를 만드는 기업인 것 같은데 어떠한 그 비주얼 에펙트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드 오브 더 링즈,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죠. 반지의 제왕, 뭐 호빗,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어벤져즈 엔드게임이라는 그 영화에 들어가는 비주얼 에펙트를 만든 기업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기업을 이번에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약간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투자가 되기를 주주로서 바람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사에서는요,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우리한테 안겨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브로더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이요,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아웃퍼포먼스,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한 두 분기 동안은 적어도 그럴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메모리 칩 그리고 스토리지 쪽에 연관되어 있는 메모리 분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2022년에 보일 것이다. 따라서 삼성 같은 종목이 좋은 추세를 보일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인 비벡 아리아라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자, 이분에 따르면 보통 4분기 그리고 1분기에 보통 이 반도체 주식들이요, 베스트 쿼터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년 내내 만약에 그 성과랑 만약에 4분기, 1분기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약 3.5%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따라서 1년 전반적인 수익률보다 4분기랑 1분기에 굉장히 힘을 내는 섹터가 반도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러한 추세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의 풍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싱이 서포트를 받는다.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계속해서 확장되는 추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리아라는 전문가는요, 세 가지의 종목을 우리한테 찍어주고 있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엔비디아, AMD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을 우리한테 찍어줘서 알려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 엔비디아는 375, AMD는 175고요. 마벨이 80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마벨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17.7%나 껑충 뛰어오르면서 이미 주가가 83.59까지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반영이 이미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온 세미컨덕터, KLA 코퍼레이션, 테라다인, 글로벌 파운더리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전문가인데요. CT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 피터 리가 얘기하기를 메모리 쪽의 그 스톡들, 종목들이 아웃퍼폼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미컨덕터가 다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메모리 스톡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메모리 서플라이가 굉장히 좀 부족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할 거냐면요,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D램을 만드는 그 장비 업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쪽에 이 장비들 팔지 마,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메모리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면 중국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D램의 공급량이 굉장히 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CT그룹에서는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 이번에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이러한 추세가 곧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메모리 마켓이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점에 비교해 보면 10% 이상 상승을 한 상태인데 삼성은 아직까지 좀 회복을 못한 추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삼성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6일 2부 방송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전문가 한 분이 등장을 해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단기적인 불안 요소에 불과하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상승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이 됐을 때 만약에 페드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커다란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지 직접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 아무래도 컨디션이 약간 저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매끄러운 방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조금 더 좀 수월한 방송을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미주음 방송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didn't see this Omicron thing coming. So I was fully invested. I didn't sell into it. I'm envious. I'm envious of everybody here buying, but at the same time, I'm looking at the portfolio I run. It's down 4% over the last week. I'll live with it. Yeah, I wish I had some cash right now. I don't, but I am comfortable, Scott, that Omicron is a head fake.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because if you look at the internals of the stock market, it never recovered from Delta. It just didn't. Going into the weekend, if you look at any of the reopening stocks, airlines down, the Jets ETF down 15% since May, hotels down 15%. There was a bloodbath before Omicron. In my opinion, that sort of was the market had already baked in Omicron, even though it didn't know it was coming. So I'm staying in. I am certainly not selling, but of course I wish I had some cash right now. All right, Jimmy, let me play this off you, okay? Maybe you're right. Let's hope you're right about Omicron. Don't know. Okay. Still too early, okay? Let's just say you're right, and it's milder than maybe the first fears, et cetera, but then I still got to deal with the Fed. And that's a good debate to have because the debate is being had right now on the street. I've got JP Morgan's Marko Kolanovic. We highlight his notes all the time. He says, what if this new variant ends up positive for risk? For a variety of reasons he talks about. But then I've got Savita Subramanian over at Bank of America. She says, we're cautious on the S&P. Why? Because hawkish Fed tightening into an overvalued market. So all things equal, you're right on the virus. How do I deal with the Fed, though? And listen, it's a good question, and I appreciate that you said we don't know, because I don't know. Well, you sound so definitive, though, as you say, it's next to nothing. I mean, right? You may be a farmer, but you're not an epidemiologist, so let's just throw that out there. Yeah, no, it's absolutely right. But I will say I always want to be clear in my opinions, and I certainly think I'm being that way. When it comes to the Fed, which 2 days ago I was on the show, and you heard me say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force out there. It's a fact that right now they are buying $105 billion of bonds a month. That's just a fact. We know they're going to talk about tapering in an accelerated fashion, but that hasn't happened yet. Right now, that cash that's coming in via the Fed is going to be supportive of this dip. Now, I also want to say this because I don't want to be blasé and I don't want to pretend to know things that are unknowable. But if you look at the last two Fed rate hike cycles, from the time that the first rate hike was issued, which right now we're thinking, what is it, May, June of next year? You had 2 years in each of those cycles of 10% plus returns on the S&P 500. When the Fed gets aggressive, it doesn't immediately tank the market. What it does is increase volatility, but the markets still go up, and I expect that's what's going to happen now because economically, things look pretty good. Atlanta Fed now, GDP is 9.6% for this quarter. Yeah.